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재료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 및 추가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언젠가부터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아니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제 오늘까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본 게 총 세 번째네요. 그죠? 이런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전염병 이슈는 사실 좀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랠리할 때는 뭐 병 안 걸렸었냐고요, 여기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다시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뭐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리플에 또 남겨주셨다시피 어쩌면은 전염병 이런 것이 다시 시장을 끌어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타당한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전염병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2월달, 3월달에 이 전염병 이슈로 시장이 폭락했던 것은 물론 그 이 전염병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그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라는 거에 대한 순수한 공포감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그것도 한몫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결과적으로 그 봉쇄 조치, 그죠? 경제를 락다운 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물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식시장이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이제는 사실 그거 그냥 감기야라고 그냥, 물론 감기는 아니지만은 2월달, 3월달에 우리가 코로나를 쳐다보던 그때처럼 쳐다보냐고요? 아니죠. 그때는 2월달, 3월달에는 마치 어떤 코로나가 암덩어리, 뭐 어떤 진짜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이 됐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마스크 쓰고 손발 잘 닦으면 되는 정도로 가볍게 좀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약간 의문은 들어요. 코로나를 재료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또 자빠진다면 이거는 멀리는 못 간다. 이런 재료는 주식시장 하락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많이 나오면 안 좋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알아서들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슈는 이 정도 얘기하고 다우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나스닥 1.6%, S&P 1.8%이 정도 빠졌습니다. 자, 어제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어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넥라인을 장대음봉으로 붕괴시켰다. 그것도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날 저녁에 미국도 중요한 지지선을 장대음봉으로 밀려버렸다라는 게 어제의 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제 미국 시장 아무튼 6,400종목 하락, 1,000종목 상승이니까 전 종목 다 빠졌다. 그죠? 전 종목 다 빠졌고. 그나마 FANG가 조금 강했네요. 그죠? 애플이 조금 강해가지고 그 나스닥은 하락률이 조금 덜했는데 아무튼간 어젠 전 종목이 골고루 다 빠졌습니다. 사이좋게 다 빠졌어요. 자,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에 보셔야 될 점은 요거다. 장대 음봉으로 깼네 라는 점. 그러니까 3420이란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훅 깼다라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이 위에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되었다라는 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쌍고점이 만들어진 거죠. 일단 지수가 역사적 고점 두 개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될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쭈루루룩 흘러내리면서 여기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면서 잘 안 빠졌었잖아요. 이때 S&P입니다. 이거 여기서 계속 매도 물량을 쌓아 나갔다는 점. 또 그리고 최근 여기 3420이라는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다라는 거. 이렇게 버티다 빠지면은 여기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된다라는 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머리 위에, 이때는 다르죠. 그죠? 이때는 사실 머리 위에 그다지 저항을 쌓을 일도 없이 그냥 쑥 빠져버렸잖아요. 이때는 딱히 인버스, 그러니까 하방 세력들이 어떤 물량을 매집할 틈도 없이 그냥 쭈루루 흘러내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뭐냐? 이번은 아주 그냥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했다. 하방 세력들한테 어떤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면서 빠졌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파워가 다르다. 여기가 이 하방 세력들의 힘이 훨씬 세다라는 것을, 여기가 기초공사가 훨씬 잘 된 것이라는 거를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그 박스권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어요. 그죠? 다시 몇 달간 놀더니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여기 위를 넘어가는 거는 이제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판단이긴 합니다. 뭐 그게 논리적이긴 할 거예요. 위에서부터 많이 모아왔고 6거래일 동안 만들어 놓은 탄탄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려면 쉽지 않겠다, 그죠? 뭐 나스닥도 같은 그림, 쌍고점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위에서 계속 때리고 하다가 버티다가 어제 장대로 밀렸죠. 예. 보시다시피 이게 이래요. 이게 확실히 깬 거예요. 이게 몸통으로 깼잖아요. 몸통으로. 여기 옛날에 중요한 자리들 보시면, 이런 자리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몸통으로 깼어야 되는데, 뭐 아래 꼬리로 이렇게 장중에 깼다가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별로 좀 약하다. 근데 보시면 이 오늘 중요한 자리 이런 거 몸통으로 깨버렸지 않습니까? 거래량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이거죠. 지금 3420과 11580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 방에 죽이진 않겠느냐. 그래도 기회를 두 번, 세 번 정도는 주지 않겠어 라는 게 일단 뭐 제 생각입니다. 뭐 물론 한 번에 죽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자리는 진짜 내가 깬 게 맞아? 진짜 이렇게 시장이 강했단 말이야 하고 지네들도 놀라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꿈틀꿈틀 요 주변에서 몇 번 확인하다가 그 다음에 보통 내리꽂는 경우가 뭐 많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데 11,500 여기 3,420이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요날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넘어갔죠. 근데 보통 테스트 뭐뭐뭐 한다고 그랬죠. 테스트 안 하고 슈팅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냐,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못 사면 좀 기다리면 반드시 다시 매수할 기회를 주긴 줘요. 이런 중요한 자리들은. 달러 봅시다. 달러. 미국 주식시장은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달러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달러 같은 경우도 저번에 뭐였습니까? 요런 추세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야, 이거 한 방에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서 좋긴 한데, 보통 이렇게 여기서 비리비리 한 2, 3거래일 정도 테스트하다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때요? 이때 당시 이 추세선 돌파 한착하고 나서 바바박 힘 뽑고 나서 결과적으로 개박살 나죠, 또.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기서 이런 거 돌파하고 나면 이 선 주변에서 확인하고 기다려도 분명히 기회를 더 주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코스닥 인버스 말씀드린 게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뭐 2거래일, 3거래일 아닐 수도 있죠. 뭐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편안하게 다시 지지선, 다시 저항 그 근처에 오면 뭐 매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천천히 가도 괜찮겠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아무튼 보시면 자, 달러 인덱스 얘기하자면은, 자, 92.5 정도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죠. 여기가 박스권 하단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92.5가. 근데 보시다시피 요 23일 날 음봉 나왔었고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음봉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밤도 빠졌었어야 됐죠. 어젯밤도. 예. 근데 뭐예요? 완전 이 양봉 제법 상승 많이 했죠. 이제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력이 생긴 거.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갔어야 될 날이 어제였는데 아래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어제 봉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죠? 어제 봉 시초가까지 다 물론 뭐 고점을 넘지 못했으니 장악이라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통으로 어제 뭐 시초가 이상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제 음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죠? 그렇게 돼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세의 연속성이 중요한 건데 연속성을 보여줄지는 좀 의문인데, 아무튼 일단은 달러는 일단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일단 어제의 의미는 더 이상 아래로는 좀 힘들어, 뭐 하방 경직성 이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어제의 봉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한번 볼까요? 애플은 어제 보합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계속 하락을 하고 싶었던 날은 이게 애플인데, 보시면 계속 갭상승했어요. 그죠? 별로 지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갭상승해요. 갭상승해서 양봉 뽑은 뒤에 갭상승해서 음봉, 이날은 갭상승 아니네요. 이날도 갭상승 아니긴 한데, 보시면 이제 상승하는 날에는 이렇게 갭하락하는 날이 많고, 꼭 음봉 나오는 날은 갭상승이란
이날은 웬일로 갭상승해서 오르긴 했는데 뭐 힘이 약했고, 여기도 빠질 것 같으면 갭상승. 근데 아무튼 어제 같은 경우는 갭하락으로 출발하더니 양봉을 뽑아내긴 뽑아냈는데 일단은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단 애플은 한번 쉬어갈 수 있다. 애플의 하락은 일단 여기 정도 어딘가에서 좀 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쭈루룩 빠졌었는데 여기 정도에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뭐가 많이 지나가죠. 여기 이 자리가 어제 저점 부근에 보시면 지지력들이 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조금 이 숫자를 좀 더 작게 줄이자면 112 초반에 어떤 애플은 지지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여기쯤에서 이제 하락이 멈출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겠다, 그죠? 뭐 어제 일단 뭐 개파락으로 출발해갖고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도 좀 보여줬으니까 이 하락이 좀 쉬어갈 가능성.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애플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까지 뭐 조금 반등할 가능성 정도 뭐 열어놔도 괜찮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 실적 발표란 게 워낙 또 큰 거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전에 폭락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통 어떤 기대감이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대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솔직히 일단 힘을 한번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장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이제 하락 마감했죠. 어제 미국이 뭐 폭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좀 제법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한국장 개파락 출발. 근데 이게 개파락 출발은 솔직히 우리 하락을 보는 분들께 안 좋은 거죠.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코스피는 변동성 터질 수도 있다. 코스피는 이 변동성 지수의 장대 양봉이 빡 솟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어제 지지력을 확보했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지력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보합 정도 출발하거나 아니면 살짝 갭상승해서 쭉 밀어버리는 게 원래 오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하락 마감해버리는 바람에 벌써 이 개파락을 빡 해버리니까 장중에 할 게 없어요. 이미 시초가의 모든 어떤 시세를 다 한번 줘버렸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되면 움직임이 좀 되게 더러워집니다. 반등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추가적으로 하락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그림이 나와져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변동성 지수는 치솟았죠, 그죠? 변동성 지수는 이게 원래 장대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갭으로 나오니까 양봉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며칠 동안 중요하게 지킨 자리들, 옵션이 며칠 동안 이렇게 지켰던 자리를 붕괴시킬 때는 그때 이제 이 붕괴시키면서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 이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높다. 이 코스피 지수, 조용하던 코스피 지수가 언제 변동성이 터지냐? 이럴 때 터진다. 이럴 때 하고, 이렇게 며칠 동안 지켰던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갈 때 변동성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세의 끝자락, 뭐 예를 들면 뭐 3월 달에 막 눈만 뜨면 지수가 폭락하던 그런 지수의 끝자락, 그런 데서 변동성이 터지거나 한다, 그죠? 아니면은 저 위에 지수가 투매에서 출발해서 버블에 끝나는데 버블을 막 만들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변동성 터지거나, 세 가지 경우, 지지선 붕괴시켜서 확 내려앉힐 때, 투매 나올 때, 아니면 오버슈팅 나올 때, 요런 때만 시장 변동성이 좀 터진다. 보통 그 정도 특징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이제 좀 냄비 빵꾸에 대한 우려를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솔직히 뭐 올해 들고 어쨌든 올해 저 위에서부터 인버스를 들고 오신 분들은 제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제 알아서 그냥 본인의 끈기와 뭐 믿음으로 버티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조금 좀 이제 단기적으로 냄비 빵꾸 날 가능성이 있다, 빵꾸의 가능성이 있다. 그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런데 차트를 한번 보세요. 다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이 보시면은 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지수 상승을 보시는 분께 가장 좋았던 때,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쓱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구간 정말 환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 사실 되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와 5일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올라가는 때가 가장 마음 편하게 오르고 힘도 좋고 그런 때인데, 이제 우리가 언제 주의를 해야 되냐면 뭐 일봉이든 분봉이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찍고 요 밖에서 움직일 때, 볼린저 밴드를 완전 무시하고 이 바깥에서 움직일 땐, 이 주가가 이 바깥으로 튀어나갔을 때는, 이런 때는 이제 조금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오늘 바깥으로 튀어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지금 바깥으로 나가 있는지, 1161이니까 63이니까 지금은 이제 63이면은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긴 한 건데, 오늘 오전에 개파락 출발하고 장중에 좀 더 밀리면서 확 볼린저 밴드 찢었었단 말이죠. 한번, 그러니까 약간 좀 슈팅성 비스무리한 그런 흐름이 좀 오늘 오전에 아침 극 초반에 한번 좀 나온 것 같긴 하니, 일단 좀 조금 주의하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좀 아리까리했지만 오늘은 조금 좀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빵꾸 났을 가능성이 있다. 조금 좀 세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대응 한 2, 3거래일 정도 인버스 매집한다. 이 정도 생각 가지고 다시 선물이, 아니 저기 다시, 그러니까 코스닥이 넥라인 부근으로 겨우 올라온다. 그럼 여기서 인버스 잡아보자고요. 한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뭐 굳이 입동에 들어갔다, 어제부터 겨울이다의 의미인 거지 뭐 당장 폭설이 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물론 다시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쭉 빠지면 못 먹는 거고요. 그럼 그냥 대충 사야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이번에 뭐 올라오긴 할 생각이 있긴 있나 봐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뭐 기본적인 지표지만 사실 기본적인 지표만큼 정확한 것도 잘 없어요. RSI 같은 거 한번 보세요. RSI 침체권으로 왔어요. 한 30 밑으로 왔어요. 29.97 이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뭐 쉬어가기라도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하락 보시는 분들께 이제 냄비를 완전 태워먹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여기서는 한 번쯤 뭐 급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쉬어는 가야 된다. 이 정도 말씀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직히 좀 아리까리 이랬는데, 어제 좀 힘 좀 썼죠. 어제 넥라인 붕괴시킨다고 힘 좀 썼고, 장대 음봉을 뽑아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어야 되는데 미국장이 급락하는 바람에 개파락 출발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쬐고, 그로 인해서 약간 내상을 입었을 수 있다. 그죠? 냄비에 균열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 그렇다고 뭐 저게 추세 전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자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틀 동안 쉬었던 거. 어쨌든 이런 게 한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지금 힘을 좀 뽐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이제 위에서 다시 한번 인버스 못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여기 넥라인 부근 와서 또 잡기도 하고, 그렇게 또 손바뀜 하는 거고. 뭐 안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안 올라가고 계속 나는 그냥 하락할란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달러 인덱스나 뭐 S&P 보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몇 번 정도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5,720원 부근으로 내려오면 뭐 또 한번 잡아보고, 5,720원 붕괴시키면 안 되죠. 그죠? 5,720원 인버스가 지켜야지 계속 살아있다. 그죠? 이 정도 그림. 아무튼 참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파락 출발해버리니까 이게 변동성이 터지긴 터졌는데 장중에 또 반등하려고 그러고, 물론 오늘 반등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상승 종목 수가 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야,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대단하네요. 코스닥은 아침에 장중에 상승 종목 100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00 종목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코스닥은 어쩌면 오늘 좀 반등의 가능성도 있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좀 지금까지하고 좀 매수세가 다르네요. 어제의 분위기는 대충 하락 종목 수 한 190 종목, 200 종목 해가지고 하루 종일 갔었는데, 지금은 벌써 아침 9시 39분에 코스닥이 500 종목 상승이거든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냄비 빵꾸 났을 가능성 진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11거래일 빠진 거죠. 오늘까지 대충 이게 한 사이클이, 그러니까 11거래일 빠진 게 됐네요. 작게 나눠보자면은 한 6거래일 빠지고 하루 쉬었다가
지금 현재 5거래일째니까 뭐 내일 하루 정도 뭐 더 버벅버벅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번쯤 반등할 때는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전혀 듣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내가 이 위에서 잡았는데 왜 이거를 이런 얘기를 신경 써야 돼, 그죠?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HTS 왜 보세요? 그냥 나가버리세요. 그냥 보고 있어봐야 시간만 안 가고 건강만 안 좋아지니까 나가서 노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